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닥터 꼬집 남택 지인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치과 DM from 닥터 꼬집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지 않기도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댓글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좀 이 댓글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좀 주기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좀 소통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 어떤 댓글이 뽑혔는지 보시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 한번 닥터 꼬집이 오늘 꼬집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치아에 금이 가서 신경치료 크라운을 했는데 증상이 완화되어서 그때는 발치까지는 안 했는데 결국엔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나요? 그렇게 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아직 20대인데 고민되어서 미치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한식이 굉장히 딱딱하고 질긴 게 많아요. 다른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해도 치아에 금이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크랙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나이가 조금 차면서 빠르면 20대도 이제 험하게 이제 치아를 막 쓰다 보면 치아가 금이 가고 그게 이제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크랙이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크랙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크랙이 가 있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게 찌릿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크랙 라인이 있는 곳을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서 찾아내야 돼요. 물론 크랙 라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크라운을 하거나 그런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건 또 좋지 않고요. 반드시 증상 재현이 돼야 돼요. 치과에서 부드러운 거를 씹어보게 하고 질긴 거를 씹어보게 하고 딱딱한 거를 씹어보게 해서 평상시 불편한 증상이 특정 부위에서 재현이 된다 그러면 초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크라운 치료예요. 크라운으로 반드시 싸줘야 치아가 벌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고 난 상태에서 씹어봐가지고 증상이 잡혔다고 하면 신경치료를 일단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크라운을 한다고 신경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치료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크랙이 어쩔 수 없이 신경 있는 범위까지 가 있다고 하면은 크라운을 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크랙 라인이 언젠가 뿌리 쪽까지 진행될 게 두려워서 발치로 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신경치료 크라운을 해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일단 그 상태를 쓰시는 거고, 대신에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되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못 쓰고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그럴 바에야 지금 뽑고 임플란트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5년을 쓸지 30년을 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치 후 임플란트로 무조건 가시는 거를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만약에 심었다, 과연 평생 쓸까요?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고철물이 자연 치아보다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증상이 조절이 됐고 개선이 됐다 그러면 살리는 치료를 먼저 해서 정기 체크업을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이라 유튜브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브릿지가 너무 아파서 작은 어금니 발치하고 사랑니도 발치를 했습니다. 그 후 남은 큰 어금니 한 개가 부딪히면서 너무 아파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어요. 지금 가치를 하고 있는데도 씹을 때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을 넣어놨는데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2주 후에도 계속 아프면 발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속상해요. 발치만이 답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브릿지를 뜯어내는 경우에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내부 상태가 충치가 있을지 부러져 있을지, 과거에 치료를 할 때 어떤 재료로 마감이 되어 있을지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저희도 뜯어내는데, 뜯어내는 과정에서 건전한 본인의 치아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거를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실은 엑스레이도 없고 댓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보시기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맞았다고 해서 작은 어금니 발치를 하신 것 같고, 뒤편에 있는 사랑니도 아마 같이 발치를 하신 것 같고, 그 중간 부위에 이제 치아 통증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보통 이제 브릿지의 최후방 구치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굉장히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우선 기존에 받았던 신경치료가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신경치료를 해서도 씹을 때 아픈 증상이 개선이 안 된다. 한 달 정도 임시치아 상태에서 롱텀하게 좀 쓰다 보면 그 증상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면, 어금니라는 게 결국 씹을 때 기능을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 재식술이랄지 치근단 절제술이랄지 살릴 수 있는 옵션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임플란트로 고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좀 보존적인 술식을 제대로 하는 선생님을 찾으셔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금니 잇몸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아보니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염증이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있다가 어금니가 흔들리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 하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통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올라오네요. 이럴 경우 잇몸 치료라도 받으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성이라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게 질문인데요. 구강 내에서 어떤 염증이 발생이 될 때 80%, 90%는 만성염증이에요. 충치도 만성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고, 잇몸의 염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주변 뼈를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신경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뿌리 끝에 생기는 염증은 만성염증이 거의 95%, 99%까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엑스레이나 CT상으로 절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 치아는 그냥 쓸 때까지 쓰다가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치유가 안 되는 걸 방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발치유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성염증이라 해결이 안 된다? 그 논리라고 하면은 염증이 생기면 모든 치아는 발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실제 염증이 생긴 치아, 세균에 의해서 뼈가 점점 녹아서 뼈를 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까맣게 뼈가 녹았던 부분이 신경치료 후에 우리 몸에 의해서 다시 뼈가 생기는 놀라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몸은 원인을 해결해주면 뼈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거나 크랙이나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 수직 치근 파절이나 그런 게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임플란트로 가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댓글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좀 할 거예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든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수수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꼬집 연세 마이덴치과 남택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